안녕하세요.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수급과 차트 분석 주차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삼각추세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삼각추세로 매매 가능했던 차트들과 그리고 삼각추세에 매매를 하는데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필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매매 불가능했던 삼각추세 차트 패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매 가능했던 차트를 두 가지 차트를 보고 간단히 보고 매매 불가능한 거를 비교 분석하면서 매매 원칙을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SK텔레콤인데요. 이때 삼각추세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꽤나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삼각추세 이제 돌파 이후에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트는 삼성 SDI 차트고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삼각추세의 흐름이 나오고 이후에 이렇게 삼각추세 돌파를 하고 꽤나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는 이제 좀 이따가 매매 적용을 해서 매매 원칙을 적용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매 불가능했던 차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불가능했던 차트를 보시면은 LG화학 차트고요.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이런 삼각추세를 이뤘었는데요. 이런 삼각추세 이후에 보시면은 살짝 돌파가 나왔지만 결국 다 깨지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는 이번 차트는 이제 네이버 차트고요. 이것도 매매 불가능했던 차트고요. 보시면은 이런 삼각추세를 이루고 나서 차후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깨지고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차후에 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구간에서 잘못 매매했으면은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돌파돼서 망정이지 만약에 빠졌으면은 너무 힘들었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차트는 SK이노베이션 차트예요. 보시면은 이런 삼각추세의 흐름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차트만 보면 사실 상승해서 올라갈 것 같은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결국 빠지고 내려갔다.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잘못 매매를 했으면은 이런 기간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SK텔레콤부터 매매 원칙, 첫 번째 매매 원칙을 적용해서 차트를 보면요, 최근 두 달 이내 신고가 거래량이 발생해야 된다.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자, 이제 거래가 발생을 했고, 이때 이제 거래 자체가 보시면은 대략 이제 기간이 거의 이제 이게 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이 거의 이제 한 달이라고 하면은 두 달 좀 넘었죠. 두 달 반 이상? 그 정도의 이제 신고가 거래가 발생을 했다, 이날에. 그리고 나서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됐죠. 그래서 이 신고가 거래가 이제 들어온 거 확인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SK텔레콤은 좀 떠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으면은 이렇게 상승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삼성 SDI 종목이고요. 이제 1번 원칙을 적용해서 보시면 최근 두 달 내 신고가 거래량이 발생해야 한다. 이후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래 자체가 이제 두 달 내에 최고 거래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원칙에 포함이 되죠. 최근 두 달 내에 신고가 거래량이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SK텔레콤과 좀 다른 점은 SK텔레콤은 좀 약간 살짝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근데 삼성 SDI는 오히려 추세를 막 돌파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매수 진입이 가능했겠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 매매를 하실 때 혹시 이런 공간에서 매매를 못했다고 해도 쭉 기다리시다가 꼭 이렇게 빠질 때 분할 매수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항상 빠질 때 매매를 해야 된다. 물론 초기 시점에는 뭐 이때 이제 보시면은 양봉 나왔다가 바로 음봉 꼬리가 달렸잖아요. 이런 추세 때 돌파하고 다시 추세 때 밑으로 빠지는 구간에서는 거래가 터진 걸 확인을 했으면은 바로 매수 진입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불가능했던 차트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LG화학 차트를 보면요, 이제 매매 불가능했던 차트고요. 쭉 보시면은 이때 이제 거래가 돌파하는 거래가 실렸는데, 이때 거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 기간 자체가 두 달이 안 넘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달이 이제 확실히 한 두 달 반 정도는 넘어가는 그 기간 이후에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가 다른 매매 패턴까지 적용을 해보면 이게 이래서 매매가 불가능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LG화학 이후에 이제 깨지고 내려갔다. 거래가 조금밖에 안 실렸고.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요, 이런 삼각 수렴이 나왔고 매매 불가능한 차트고요.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자, 네이버는 그냥 추세를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매매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차트인데요, 이제 이후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추세가 나오고 나서 거래가 이제 좀 실렸었지만, 거래가 이때 실렸지만 이 거래 자체가 뭐 한 달 내에 거래에 그냥 걸렸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래가 실렸지만 이건 이미 한번 올라갔다 이런 흐름이라서 좀 애매한 상태였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간대에서 추세를 돌파하는데 확실하게 거래가 터졌어야 되는데 거래가 좀 애매했다. 물론 이 거래 터진 거는 이 매매 원칙을 보면 매매가 가능하긴 했어요. 근데 이따가 살펴볼 다른 매매 원칙을 적용을 해보면은 매매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SK텔레콤 차트로 돌아와서요, 두 가지 매매 원칙을 적용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근 두 달 내에 신고가 거래량이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맞았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매매 원칙이 9개월 이내 신고가 상태여야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직전 고점을 살펴보면은 이날이었고요. 9개월 이내의 흐름은 이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9개월이 여기잖아요. 9개월 이내의 신고가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는 가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빨간 선이 지금 이제 직전 고점 상태고요. 9개월 이내에 이후의 흐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9개월 이내에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면서 이 상태에서 좀 빠졌다가 이제 거래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때 매매 원칙이 부합되는 겁니다. 최근 두 달 내에 신고가 거래량이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이 거래 자체가 최근 두 달 이내에 신고가 거래량이 발생해야 한다. 맞았고, 9개월 이내에 신고가 상태여야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 이제 맞아 떨어졌죠. 거래까지 터지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매매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삼성 SDI 이제 차트도 보시면은 최근 두 달 내에 신고가 거래량이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9개월 이내 신고가 상태여야 매매가 가능하다. 삼성 SDI는 뭐 세볼 필요도 없이 그냥 신고가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직전 고점을 따지면은 요 라인이었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미 신고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거래가 터지면은 매매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매매 불가능했던 차트로 넘어가면요, LG화학 다시 보시면요, 9개월 내에 신고가. 그래서 이런 삼각 수렴으로 따지면은 9개월 내에 신고가가
바로 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후에 이제 흐름 보시면은 거래도 안 터졌고, 그리고 바로 올라가자마자 거래가 안 터졌고 쫙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차트로 보시면요, 네이버는 9개월, 그래서 직전 고점이 요 라인이었고요. 근데 네이버는 아까도 봤듯이 거래가 아예 안 터졌어요. 그래서 빠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SK 이노베이션 차트죠. 보시면은 9개월 이내 고점이어야 하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이게 안 맞았죠. 그래서 차후에 이제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거래 자체가 여기서 거래가 좀 붙긴 했어요. 그래서 이 고점 라인도 돌파를 했고 2개월 이내에 거래가 확실히 실리긴 했는데, 근데 이 직전 고점 한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두 번째 원칙에 맞아 떨어지지가 않았다. 9개월 이내 신고가 상태여야 매매가 가능하다. 이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매매 원칙이에요. 자, 맨 마지막 매매 원칙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은 최근 두 달 내에 신고가 거래가 나와야 되고 9개월 이내에 신고가 상태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다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삼각 추세여야 매매가 가능하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를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제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이 삼각 수렴 자체가 거의 이제 3달 미만이잖아요. 3달 미만이었다. 그래서 세 번째 매매 원칙에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성 SDI도 보시면은 아까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이 다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삼각 추세여야 매매가 가능하다. 딱 보시면은 딱 3개월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의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간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LG화학 볼게요. LG화학 보시면은 이런 거는 이제 다 걸러지는 거죠. 이게 삼각 추세 같아 보이지만 이게 몇 개월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 뺀다고 그래도 이 뒤에까지 포함하면 7개월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삼각 수렴하는 거 같거든요. 차트를 잘못 보면은. 실제로 예전에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많이 헷갈렸었는데, 무조건 3개월 이내여야 돼요. 3개월 이상 넘어가는 이런 삼각 추세 수렴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삼각 수렴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3개월 이내에 삼각 수렴이잖아요. 근데 아예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빠져버린 모습이죠. 그리고 물론 이후에 이제 거래가 좀 붙으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패턴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삼각 수렴 피하는데 굉장히 3개월 내에도 중요하고 거래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이내지만 이 직전 고점은 아예 못 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최근 두 달 내에 신고가 거래량이 발생해야 한다. 여기 발생했지만 9개월 내에 신고가 상태여야 한다. 이게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완전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종목은 안전하게 좀 매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은 또 대형주에도 이런 흐름이 자주 나와요. SK텔레콤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좀 큰 금액으로 들어가도 좀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코스닥의 이런 저가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꼭 세 가지 원칙을 다 매매 원칙을 적용한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크게 올라갈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빠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빠지면 손절은 짧지만 올라가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해 볼 만하다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도 보시면은 이런 3개월 내 횡보고 신고가를 돌파했고 거래가 확실하게 실렸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매 원칙을 적용하면은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가격권이 대략
진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이때 이제 아래 꼬리 구간에 추세 하단 이탈했을 때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대략 43만 4천 원이거든요. 43만 4천 원. 그리고 이 고가 라인이 8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두 배는 아니어도 그래도 거의 두 배 가까이의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탄력은 높고 내려가면 손절은 짧은 구간에서 이 세 가지 매매 원칙을 적용해서 대형주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차트는 뭐 매번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좀 꾸준하게 자주 보시고 이런 차트가 나왔다 하면은 그때는 놓치지 않고 올라가면은 좋은 자리니까 매매해보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구간에서 또 키포인트는 만약에 이제 삼성 SDI가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실리고 돌파를 했다. 근데 이 거래에 실린 것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양매수 들어오면서 추세를 뚫을 때가 많아요, 보통. 그러면 이거는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수급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그래서 사실 네 번째 매매 원칙까지 포함을 해보면은 이런 기관 외국인 수급까지 좀 포함해서 보면 좋겠죠. 잠깐 이제 수급도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뚫었던 날 수급이 터진 게 정확히 보시면은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양매수 들어와서 뚫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이거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포함을 못했네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또 네 번째 원칙. 이것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는 거죠. 기관 외국인 들어왔다. 이거는 세 번째 매매 원칙이 맞고 거기다가 수급까지 들어왔다. 보너스로 네 번째 원칙까지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거기다가 이제 대형주니까 좀 안전하게 매매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올라갈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음봉 어떤 아래 꼬리 달릴 때 빠질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항상 빠질 때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SK텔레콤 보시면 SK텔레콤은 어느 수급이 뚫었냐 보시면은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꽤나 많은 수급으로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네 가지 원칙까지 맞아 떨어지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간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기다리고 실제로 이 아무런 매매를 안 해도 이 매매 패턴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이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어쨌든 이 매매 패턴도 제가 윗꼬리 양봉 패턴도 매우 좋은 매매 패턴이지만 이것도 대형주에서 자주 나오고 굉장히 안정적인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들어오는 차트에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꼭 익히셔가지고 차후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던 매매 불가능했던 LG화학, 네이버, SK이노베이션까지 꼭 매매 불가능한 것까지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보셔가지고 꼭 숙지 잘 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삼각추세 돌파 매매 기법 4가지를 알아봤고요.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차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